이렇게 배웠죠? 네.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크게 두 개,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두 개, 그쵸? 네. 이 흐름에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 동쪽이야. 알겠지? 네. 맞아. 저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서안 쪽이 강화 현상이 일어나. 자, 흐름에 서쪽이 동쪽보다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고 폭이 좁게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이거를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이거는 지구 자전 때문이야. 요것만 알아두면 돼. 네. 그래서 이 흐름의 서쪽이 동쪽보다 조금 더 강하게 수심이 깊게 흘러요. 알겠지? 유속이 빠르게. 네. 자, 그 밑에 해류의 역할이 나오죠. 네. 해류의 역할은 선생님이 그거 그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해류의 역할을 볼 때 거기 보면은 뉴욕과 레이커비크라고 하는 두 군데를 선택을 했죠. 네. 자, 이쪽이 레이커비크. 그 다음에 여기가 뉴욕이 있어. 근데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게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난류야. 이게 멕시코 만류거든. 네. 자, 왜 난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죠. 네. 그래. 근데 겨울에 평균 기온을 보니까 여기가 뉴욕보다 훨씬 더 따뜻하지.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레이캬비크는 위도는 고위도인데도 난류의 영향을, 이게 난류니까,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뉴욕도 분명히 난류의 영향을 받지만 난류가 흐르는 곳과 거리가 멀죠? 네. 거리가 멀어. 그래서 난류의 영향을 덜 받아요. 네. 그래서 저위도에 있으면서도 어떠니? 겨울에 기온이 더 낮지. 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우리나라 근해 해류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한번 마무리 줘보자. 자, 우리나라 근해의 해류는 그냥 그림으로 중요한 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간단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볼까요? 자, 이렇게 일본이 있고,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흘러가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거든? 네. 난류겠죠? 네. 자, 이 중에 지류라 그래서 갈라져. 갈라진 게, 이게 황해난류라고 불러.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갈라진 것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동안난류.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쓰시마 해류도 있거든. 네.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 요게 이제 연해주 한류야. 근데 요게 북한을 이렇게 지나면서 북한 한류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 네. 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기를 조경수역이 일어난다라고 부르거든. 네.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죠. 네. 한류, 난류가 교차하는 곳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불러.
그러면 물고기들도 한류에 사는 물고기, 난류에 사는 물고기 다 잡을 수 있겠지? 네. 맞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조경수역이 동쪽에서 북상을 해. 왜 북상하냐면 여름에는 난류의 세력이 더 강해.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네. 그리고 겨울에는 남하해요. 남쪽으로 좀 내려온다는 뜻이야.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요거 그냥 거기에 설명 있는 거 몇 개 읽어봐 주면 돼. 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됐니? 네. 네, 그러면은, 자, 그 옆에 이제 심층순환으로 들어갈 거야. 자,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게 해수의 표층순환이었어요. 네. 그치?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의 겉부분에서의 흐름인데, 이제 심층순환이 뭔지를 배워볼 거야. 자, 해수의 심층순환. 자, 이 심층순환은 어디 아래쪽이냐면 있지? 우리 해수를 세 개 층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이 됐지, 윤주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맞아요. 그렇게 세 개 층으로 구성됐지. 근데 네. 이 심층순환은 수온약층 아래의 흐름이야. 이거를 우리는 심층순환이라고 불러.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심층순환 한번 배워보면은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바. 안 받아요. 그래서 심층에서 나타나는 순환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심층순환이 생기는 자, 원인이 뭐냐? 심층순환의 원인. 이건 밀도차예요. 자, 밀도차에 의해서 심층순환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되니? 아래로 가라앉아. 가라앉겠죠? 네. 맞아요. 작으면 어떻게 돼? 위로 떠요. 위로 올라온다, 야. 자, 이게 바로 심층순환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심층순환이 전 세계 바다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요. 양극에서 냉각이 된 해수가, 냉각된 표층수가 가라앉아요. 자, 가라앉아. 저위도로 이동을 해. 그러면 저희도로 이동할 때는 바닥을 따라서 이동하겠죠. 네. 자, 이동한 후에 자, 다시 솟아올라. 자, 다시 솟아오른 후 표층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거를 거기에 쭉 화살표로 해서 써놨죠. 네. 그래. 용승이 일어나서 다시 표층을 따라 고緯도로 이동이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읽어봐도 알아. 그냥.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나 배워보자. 실험을 하나 배워보는데 별거 아니야. 자, 심층순환 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층순환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요런 수조에 자, 이렇게 실온의 물을 부어요. 실온의 물. 자, 실온에 물을 넣고 여기에 이렇게 컵에 구멍이 뚫려 있는 컵을 하나 이렇게 장치를 해.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첫 번째 얼음물, 두 번째는 실온의 소금물. 요거를 집어넣고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얼음물은 파란색 물감을 타. 그리고 또 실온의 소금물은 붉은색 물감을 타. 그러면 실제로 이동하는 걸 색깔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얼음물은 여기에서 쭉 가라앉아 바닥으로. 그리고 바닥을 따라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바닥 벽에 부딪히잖아? 그럼 다시 올라와. 자,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거든. 네. 근데 실온의 소금물도 역시 똑같아요. 바닥으로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을 따라 이동한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 다시 솟아올라.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밀도가 큰 얼음물은 실온의 물을 쭉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서 바닥을 따라 이동한 후에 다시 솟아오르겠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자, 순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거보다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음, 어? 뭐가 어려워? 네. 얼음물에 소금을 녹여서 실험하면 더 빠르게 일어나겠지. 네. 그러니까 소금물의 밀도가 큰데 얼음물에 소금을 녹이면은 밀도가 더 커. 그러니까 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네. 네, 맞아요. 그거야. 이게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그거 쭉 한번 읽어보면 돼. 별거 없어.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여기에서 심층순환의 특징을 여기에서 알아보자. 자, 여기서 알아보는 게 뒤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 그러면 심층순환의 특징은 어떠냐면, 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니? 아니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볼 수는 없잖아. 네. 근데 표층순환은 흐름을 쉽게 알 수가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돼. 왜 그러냐면 물에 뜨는 부표 같은 거 있지. 네. 그거를 바닷물 위에 띄워놔. 그럼 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표층순환 쉽게 알 수 있잖아. 네. 근데 심층순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심층순환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내냐면 수계 연구를 통해 이동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계라고 하는 건 뭐냐, 수계. 자, 우리 기단은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였죠? 네. 이거는, 자, 수온,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예요. 자, 수계는 역시 마찬가지야. 자, 기단도 성질이 다르면 잘 섞였냐? 아니요. 안 섞이면서 경계 같은 게 생겼었잖아.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질이 다른 수계는 잘 섞이지 않아. 자, 그래서 자, 수계의 기원을 알면 자, 해수의 이동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봐. 남극의 표층수 있지? 네. 남극의 표층에 있는 물이 0도씨에 염분이 32짜리라고 해보자. 근데 우리가 대서양에 있지, 대서양. 네. 아주 깊은 심해의 물.
심해의 물을 퍼왔어. 그랬더니 온도가 0도씨고 32%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서양 가장 바다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이 얘하고 똑같네? 그 얘기는 그러면 남극에 있는 이 물이 가라앉아가지고 대서양까지 이동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네. 네, 이게 바로 이 수계연구를 통해 알아내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는 있지. 표층수에 비해, 표층 흐름에 비해 매우 느려요.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순환이고, 그 다음에 있지. 네 번째. 얘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 이게 또 중요해. 자, 잠깐. 물질을 이동시킨다라고 할 때, 자,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심해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심해의 풍부한 심해의 풍부한 영양염류 있죠.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이동시켜요. 자, 이게 물질을 이동시키는 역할이에요. 자, 용존산소량 배웠니? 네. 자, 용존산소량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네. 여기가 1000m인데 여기 봐봐 여기. 깊어질수록 온도가 뭐야? 산소 양이 증가한다 그랬죠? 네. 왜 증가한다 그랬어? 이 이유는? 광합성? 아니지. 광합성은 여기지. 요 이유 선생님이 써준 게 뭐냐면 표층에 풍부한 양극에서 표층에서 풍부한 산소를 녹인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거 써준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있는지 선생님이 찾아봐줘? 알 것 같아요. 거기 있단 말이야. 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야. 물질을 이동시키는 역할.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 심층순환은 있지. 표층순환과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알지? 네. 이 컨베이어 벨트에 한 군데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전체가 다 고장나죠.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전 세계 흐름의 표층수와 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얘네는 또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도 있어. 하나 더 쓰자. 뒤쪽에 나와.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하고 고위도에 차가운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하고 자, 이런 에너지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역할도 역시 심층순환의 역할이야. 알겠죠? 네. 자, 그럼 한 장 또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 이제 그림이 나온다. 그쵸? 네. 자,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하나는 열 염분도, 밀도에 관한 등 염분도 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에 물이 그려져 있지. 네. 대서양하고 지중해 연안을 가로막는 지브롤터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 이게 지형이야, 지형. 육지야. 쉽게 얘기하면 물에 잠긴 지형. 네. 자, 그런데 왼쪽에 봐봐. 대서양해수 A가 있고 대서양해수 B가 있죠. 네. 근데 지중해해수 C가
대서양에서 A와 C 사이, A와 B 사이로 흐르니? 네. 그래. 지중해수 C는, 지중해수가 C죠. C는 대서양에서 A와 B 사이로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밀도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렇지. 그래서 그 그림을 왼쪽에 봐봐, 왼쪽에. ABC의 밀도선의 위치가 찍혀 있지? 네. 거기 봐봐. 그러면은 밀도가 제일 작은 놈이 A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C는, 자, 수온 염분이 되게 높네? 음, 수온도 어느 정도 높고 염분이 되게 높아요. 그치? 네. 그리고 대서양에서 B는, 자, 수온이 낮고 염분은 제일 작고. 그런데도 밀도가 제일 커. 뭐 때문에? 수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죠? 네. 네, 그거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대서양 연안에 대서양의 심층순환 그림이 나오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해. 거기 중요라고 써 있어. 자,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우리가 배우는데, 자, 첫 번째 어디를 배워볼 거냐면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는 곳이 어디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네. 자,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남극 외대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 외델해. 자, 남극의 외대레에서 침강이 일어나요, 우선.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그 네. 다음에 북대서양에 어디에 있냐면 그린란드 주변이에요. 북대서양에 그린란드 주변에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전 세계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남극의 외대래, 그 다음에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이라고 하면 돼. 그린란드 주변에는 레브라도 해하고 노르웨이 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가라앉는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은 심층순환의 그림이 나와 있어. 그쵸? 네. 자, 심층순환. 선생님의 이 그림은 간단하게 그릴 거니까 봐봐. 네. 자, 여기가 적도예요. 여기가 북반구 90도, 여기는 남반구 9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흐름을 이쪽에서 이렇게 가라앉은 해수가 가장 아래쪽을 흘러서 어디까지 흘렀냐면 북반구 30도까지 이동을 하는 게 있어. 그쵸? 네. 이게, 자, 남극 저층수야.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이쪽에서 쭉 내려온 해수는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남반구 몇 도까지 흐르죠? 남반구 60도까지 이동한다. 나와 있니? 네. 여기가 60도야. 60도 S.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지요. 네. 심층수. 그 다음에 60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북반구에, 자, 몇 도까지 이동하냐면 20도까지 이동을 해요. 네. 자, 요게 20도. 요게 남극
중층수. 맞니?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흐름이 표층수야. 자, 그랬을 때 요 세 개의 흐름을 이제 비교하면은 심층수는 또 끝나요. 자, 보자. 첫 번째. 자, 남극 저층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선 남극 저층수. 어디에서 가라앉았냐면 여기에 가라앉은 부분이 있지. 그치? 네. 여기가 외대해예요. 자, 외대해에서 증강한 해수가 자, 그림을 그대로 읽는 거야. 바닥을 따라 북반구 어디까지 이동해요? 3, 30도 N까지 이동하는 해까지 이동이죠. 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그러니까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대서양 심층수는 자, 북대서양 쪽에서는 그린란드 주변의 해역에서 가라앉는다 그랬죠? 네. 거기 봐. 그린란드 해역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 그린란드 해역에서 가라앉은 해수가 자, 북대서양 남극 저층수보다 위쪽을 흘러야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심 1500에서 3000m, 4000m 사이를 이동을 해요. 사이를 따라 60도 S까지 이동하죠. 네. 밀도는 누구보다 작다. 남극 저층수보다 그렇지, 남극 저층수보다 작다. 자, 그림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극 중층수는 자, 60도 S에서 가라앉아. 자, 수심 몇 미터를 이동하냐면 1000m 부근을 따라 북반구 20도까지 이동하죠. 네. 20도 M까지 이동하는 해수예요. 그리고 밀도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네, 요게 바로 요 북대서양의 심층순환을 그림으로 외우는 거예요. 요 그림 잘 나온다. 수능에서도 잘 나왔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니? 심층수의 역할이 나오잖아. 네.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또 반복된다, 여기에서는. 자, 심층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자, 한번, 첫 번째. 자, 전 범위에서 일어나요. 전 범위에서 일어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해양의 범위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 표층수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래. 전 지구 범위에서 일어나는 이 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니? 에너지 수송이죠. 네. 자, 에너지 수송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해요. 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을 이동시키죠. 네. 자, 이거는 아까도 썼으니까 그냥 설명만 하자.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양극쪽에서 가라앉으면서 심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또 심층에 풍부한 영양염료를 표층으로 전달한다 그랬잖아.
네. 이게 바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일으키죠. 자,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곳에 지역은 있지? 자, 바다 아주 심층에 있는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지역이라고 해봐. 그러면 심층에 있는 물은 차갑지? 네. 그러면 찬물이 계속 올라오는 지역에는 어때? 여름에도 서늘하겠지. 네. 이렇게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해수의 흐름이란 말이야. 자, 그런 설명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네. 자, 이거 하나만 이제 더 배워보자. 약 12,900년 900년 전에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있었어요. 자, 우리 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어. 근데 약 12,900년 전에도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빙하기가 왔느냐면, 자,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대로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다 그랬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고장이 나.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전체의 흐름이 고장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고장나기 시작했는지 봐봐. 자, 북반구 북쪽에 빙하가 녹아. 자, 이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해양으로 유입이 돼요. 자, 해양으로 유입되니까 자, 해수의 염분이 어떻게 되니? 낮아졌겠지? 네. 그러면 해수의 염분이 낮아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니? 작아져. 감소하죠? 네. 그러면 밀도가 작은 물은 가라앉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 해수의 침강이 어려워. 그러면 침강이 억제가 되지? 네. 그러면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야 저위도에 있는 물이 고위도로 와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표층수에 순환이 억제가 되겠지? 네. 그래, 표층수에 순환이 억제가 되면 저위도 따뜻한 해수가 난류가 고위도로 운반이 억제가 되죠. 네. 자, 봐봐. 그러면 열이 전달이 억제가 됐지. 네. 그래. 추운 지역에 그래서 북반구 기온이 하강을 하겠죠. 왜? 열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때 굉장히 추웠던 때 이거를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라고 불러요. 자, 이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는 역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런 거지. 전 세계 바닷물의 흐름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다가 그 중에 일부분이 고장나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수 심층 순환의 역할까지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없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을 배울 거거든. 자, 이제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자, 네. 심층순환, 표층순환, 이건 해수의 흐름이었고, 우리 대기의 흐름으로 일기를 배웠잖아. 그쵸? 네.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배울 거야.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자, 그 중에 이제 용승하고 침강을 배울 거야. 제목이 용승과 침강이에요. 그러면 용승과 침강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자, 표층 해수의 흐름은
자, 표층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돼. 자, 표층 해수는 있지. 자, 첫 번째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흘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45도로 흐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표층 해수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쉽게 자,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란 뜻이야. 네. 표층에 있는 물은 이 바람 방향에 북반구에서 오른쪽 45도로 흘러요. 이게 해수의 흐름이 되는 거지. 네. 이건 표층 해수야, 표층. 근데 두 번째, 평균 해수 흐름이야, 평균 해수 흐름. 자, 평균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평균 해수의 흐름을 에크만 수송이라 하는데 북반구는 이게 중요해. 자, 이게 중요해요. 평균 해수의 흐름. 자,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예요. 이게 평균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북반구, 우리나라가 북반구죠? 네. 동안을 그릴 거예요. 동안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요. 동안은 우리 동해안이라고 생각해봐. 동해안. 자, 우리나라 동해안은 동쪽이 바다고 서쪽이 육지니? 네. 맞아요. 서쪽에 육지가 있는 거고 동쪽이 바다일 경우를 동안이라고 불러.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안이라고 해봐. 서안. 그게 서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서해안은 서쪽이 바다고 동쪽이 육지가 있을 때를 서해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안. 알겠니? 네. 그러면 선생님이 북반구 동안을 그릴 건데, 자, 봐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 자, 바닷물이 이렇게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여기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그러니까 쉽게 가면 여기가 육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이 육지고 동쪽이 바다잖아. 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부는 바람에 이렇게 불었다. 이게 무슨 풍이지? 남풍. 맞아요. 남풍이야, 남풍. 그치? 네. 근데 잘 봐. 북반구라 그랬어. 북반구 동안. 자, 북반구에서는 표층에서는 오른쪽 45도로 흐른다. 그쵸? 네. 이게 45도로 흘러요. 표층이야. 여기 표층에 있는 물. 근데 여기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들어가 보자. 여기 바닥이야. 근데 점점 깊이가 깊어질수록 있지. 해수의 흐름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바닥에서는 요렇게까지 흘러. 네. 자, 그래서 해수가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 자, 근데 야, 여기서 이제 평균 흐름을 얘기할 거야. 평균적으로는 오른쪽 45도 이게 평균이에요. 네. 이거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쪽 여기 연안 봐봐. 연안. 연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게 연안이지? 네. 그래. 이쪽에 물이 어떻게 되니? 물.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지.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해지지. 네. 표층에 물이 부족해져. 그러면 물이 부족해졌으니까 이 물을 채워야 되겠지. 네. 그 채우는 물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네. 이런 걸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연안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닷물은 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에크만 수송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흐른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용승과 침강을 자세히 배울 거예요. 세 번째. 용승과 침강. 자, 용승은 뭐를 용승이라고 부르냐면, 자, 심해 물이 표층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심해의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표층에 있는 물이 부족할 때 일어나지. 네. 맞아요. 표층에 물이 주변보다 부족할 때 일어나. 자, 거기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표층의 해수가 발산함에 따라라고 표현돼 있죠. 네. 발산은 뭐야? 여기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다 흩어졌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네. 그곳에 물이 부족해졌다 이런 뜻이야. 네. 근데 그 말을 선생님이 지금 더 쉽게 그냥 이렇게 할게.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용승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 찬물이 위로 올라오지. 네. 그러면 찬물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대기가 냉각되겠지. 네. 그러면 대기가 냉각되니까 아래쪽은 찬 공기가 있고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겠지. 네. 그러면 대기 순환이 잘 일어나 대기가 매우 안정해지죠. 네. 안정해지면 구름 잘 생겨?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건조 지역이 건조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야. 그 네. 다음에 자, 이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있지. 자, 대기가 냉각되면서 서늘한 기후가 되잖아. 네. 그러면서 자, 심해에 있는 뭐가 올라오는 거죠? 영양염류가 올라오죠. 네. 심해에 영양염류가 올라오니까 먹이야. 물고기들 먹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어장이에요. 그러면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것은 영양 염류가 공급이 되는 거지. 네. 아까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심해에 있는 영양 염류를 표층에 운반을 하고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어장이 생겨. 그리고 자, 이 용승이 일어나는 것은 요거는 안 써 있을 거야. 자,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수온약층에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져요. 깊이가 얕아져요. 자, 이것도 하나 써볼까요? 이게 용승이야.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침강을 한번 배워볼까요? 침강. 자, 표층의 물이 심층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심층으로 가라앉는 거야. 네. 자,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침강이라 하는데, 자,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 적을 때, 많을 때. 그렇지. 표층의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자, 침강이에요. 그러면 이 침강이 일어나면서 자, 표층의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하니?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던 거 그대로 또 나눈 거야. 그 음. 다음에 이 침강이 일어나다 보니까 해수 표층에는 있지 다른 지역에서 따뜻한 물이 모이는 지역이거든. 침강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해수 표층 수온이 상승을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깊어져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바로 용승과 친강을 나타내는 거야. 네. 근데 유주야, 여기에서 이제 외우는 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연안 용승 침강이 일어날 때 이거 봐봐. 북반구 동안과 북반구 서안이 있고 남반구 동안과 남반구 서안이 있거든. 네. 그랬을 때 있지? 자, 용승이 일어날 때, 자,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의 현상이 일어나요. 자,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남풍이 불었어. 남풍이 불었더니 여기는 용승이 일어났어. 그러면 네. 얘는 남풍이 불었어. 그러면 침강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반대야. 요렇게도 반대야. 그러면 여기는 남풍이 불 때 침강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는 뜻이지. 네. 이것도 서로 반대네. 네. 이것도 반대고 이것도 반대고. 그치? 네. 근데 이렇게는 같아요. 네. 대각선으로는. 맞죠? 네. 그래서 자, 이걸 외울 때 있지.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딱 하나를 못 박아두면은 나머지는 쉽게 외울 수 있죠. 자, 이게 남풍일 때 용승이면 북풍이면 뭐가 일어나? 침강이 일어나겠지. 네.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하나를 특정해서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요건 반대, 요것도 반대.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외우는 게 여기서 외우기 가장 쉬운 방법이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자, 용승과 침강의 종류 중에 네 번째 연한 용승과 침강.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북반구 동안. 자, 북반구 동안은 동쪽이 바다고 서쪽이 육지라 그랬죠. 네. 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본 다음에 이게 바닷물이야.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북반구 동안에서 이게 남풍이죠. 네. 남풍이 불 때 에크만 수송, 즉 평균 흐름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니 네. 평균. 그러면 여기에는 물 부족이 일어나니 네. 물 부족이 일어나면 이게 용승이 일어나니 네. 이게 바로 북반구 동안에서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북반구 서안을 한번 해볼까? 북반구 서안. 자, 북반구 서안을 그릴 때 이쪽은 역시 이렇게 방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자, 여기에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이거 역시 남풍이죠? 네. 자, 남풍이 불 때, 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 이게 평균이니? 네. 평균 흐름이 오른쪽으로 가. 그럼 여기는 물이 모이니? 네. 물이 막 모였으니까 과잉이 됐지. 주변에 물보다 많아. 네. 그러면은 침강이 일어나. 네. 이렇게 외우란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연안 용수가 침강을 배우면은 남반구 동안, 남반구 서안 이거 다 그려줘야 돼?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안 그려도 된단 말이야. 이걸 특징에서 하나 외워두면은. 네. 그래, 이게 외우는 방법이야. 그러면 연안 용승과 침강은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러면 적도 용승을 배울 거야. 다섯 번째. 적도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자, 단면을 그려보자. 여기가 적도야. 여기가. 적도라고 하면 있지. 적도에서는 아래에 있는 해수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거든. 자, 그랬을 때 거기 그림이 선이 세 개가 나와 있는 거 있니? 어, 네.
요 세 개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네. 요게 적도 0이 이거는 반면이고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이게 플러스 30도고 요게 마이너스 30도야. 네. 자, 북반구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이름이 뭐였어? 이 바람의 이름. 북 북동무역부? 그렇지. 북동무역풍. 적도 쪽으로 모였잖아. 이게 남동무역풍. 네. 자, 이게 바람이에요. 표층에서 부는 바람. 네. 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평균 흐름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볼 거야. 평균은 북방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지. 네. 자,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요.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지. 네. 자, 이렇게 흘러나가잖아. 네. 그러면 요 적도 쪽 봐봐. 적도. 여기. 자, 여기 있는 물은 북반구 30도, 남반구 30도로 대각선 쪽으로 이동해 나가니?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해지지. 네. 자, 표층에 있는 물이 주변보다 부족하니까 뭐가 일어나? 용승. 용승이 일어나잖아. 이거를 적도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잖아. 네. 그래. 외우는 거 쉽게 외우잔 말이야. 그 다음에 있지. 여섯 번째. 자,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침강과 용승을 배울 거예요. 침강과 용승. 자, 선생님 저기에서는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죠? 네. 상관없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하나, 둘. 자, 이게 북반구 고기압이라고 부를까요? 자, 북반구 고기압. 바람은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그렇지. 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여기 고기압인데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돌려버리자 그냥 쉽게. 네. 자, 이렇게 나가면 자, 에크만 수소. 얘는 어떻게 되죠?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이게 오른쪽이지? 네. 바람 방향은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네. 자, 표층으로 물이 모이죠? 네. 물 과잉이 생기지? 네. 주변에 있는 물이 막 모여서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침강이 일어나. 네. 그래, 이게 북반구 고기압에서의 침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북반구 저기압이라고 해보자. 북반구 저기압. 자,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그쵸? 불어 들어온다. 네.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오른쪽 90도. 이게 오른쪽 90도죠? 네. 자, 가운데 있는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여기는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럼 뭐가 일어나? 용승. 용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침강 용승을 따지는 방법이야. 네. 그럼 남반구에서는 똑같이 일어나.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반대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갔던 게 북반구에서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잖아. 네. 그리고 자, 평균 흐름은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걸 그리면 똑같이 침강이 일어나고 고기압에서는 그거 네. 그려줘?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북반구 고기압 저기압에서 이런 고기압에서는 침강이 일어나고 저기압에서는 용승이 일어나는데 용승과 침강 시 요 그림 한번 보자. 수온약층에
용승과 침강시 수온약층, 수온약층의 깊이를 아까 선생님이 용승일 때, 침강일 때 수온약층이 뭐 얕아진다, 깊어진다 뭐 이런 말 써 있었지. 네.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야. 자, 용승이 일어나는 거를 먼저 해볼까요? 용승은 자, 표층에 있는 물이 주변보다 어떨 때라 그랬어? 적을 때. 물이 부족할 때지. 여기 물 부족하죠? 네. 그러면 이 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거든. 네. 자,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네. 그럴 때 요게 이렇게 물도 딸려 올라와요. 이게 수온약층이거든. 네. 그러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 봐봐. 깊이는 요게 표층, 요게 수온약층. 그러면 요게 깊이가 되지. 네. 그래. 수온약층이 따라 올라온다는 뜻이야. 용승이 될 때는. 네. 그러니까 형성되는 깊이가 얕아졌죠. 네. 그래. 그 다음에 침강을 봐봐. 침강은 표층에 있는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라 그랬지. 이렇게. 네. 자, 이게 물이 과잉이야. 물이 많아.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겠지. 네. 이게 침강이에요. 자, 침강이 일어나면 있지. 수온약층도 이렇게 가라앉는 물이 눌러. 그래서 밑으로 쑥 들어가. 이게 수온약층이거든. 네. 그러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깊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더 깊어지잖아. 침강이 일어나. 네. 알겠죠? 네. 그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42페이지까지. 네. 거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